네, 안녕하세요. 상상하던 그림이 현실이 되는 국토교통부 드로잉 스카우트로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자, 우리 선생님,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도시 중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재혁이가 지난 시간에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고 들었어요. 재혁이가 생각하는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는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고 공원 같은 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설 같아요. 소윤이가 생각하는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는 어떤 모습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도시는요, 되게 편리시설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주 편리시설을 이용하고, 그리고 되게 도시가 그냥 깨끗하고 되게 쾌적한 그런 도시 같아요. 맞아요. 근데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인데, 아까 재혁이가 얘기한 대중교통이나 소윤이가 얘기한 편리한 시설들을 모두가 편리하게 생활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은 버스 정류장이 멀 경우에 먼 곳까지 걸어가야 해서 힘드신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짐이 많으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네. 스마트 도시에서는 불편한 사람 없이 모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와, 기대돼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재혁이가 멋진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자, 재혁이 그림 한번 꺼내볼까요? 네. 짜라란! 와! 오, 너무 멋있다! 자, 우리 재혁이가 한번 그림 제목 말해줄래요? 공원 가는 길. 공원 가는 길. 조금 더 그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미래에 탈 수 있는 대중교통들이 많이 있는데 오. 이 대중교통을 타고 공원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방법을 나타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 지금 선생님 눈에도 저기 드론도 보이고 막 비행기도 보이는데요. 우리 지영 선생님은 재혁의 그림 어떻게 보셨어요? 공원에 있는 자연을 즐기러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오늘 주제에 정말 잘 맞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깜장색 버스는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는지 궁금한데요. 아, 이 버스는 수소버스라 가지고 여기 지금 물을 충전하고 있는 거를 그린 거예요. 그럼 정말 깨끗하게 이동하는 대중교통이 되겠네요. 그 위에 있는 쓰레기통은 무슨 그림일까요? 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쓰레기를 분리해 주는 거예요.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은 상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 도시에서도 이용되고 있어요. 오늘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기대돼요! 자, 그리고 멋진 상상력을 발휘해준 우리 재혁이 위해서도 다시 한번 박수! 네, 재혁이가 이렇게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자, 여기 그림 속에 있는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기술이 구현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자, 어떤 기술들에 대해 알아볼지 선생님이 힌트를 좀 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지하철 타러 슝슝! 느낌 와요? 자, 두 번째는 부르면 오는 버스. 구름이 오는 버스? 잘 모르겠죠? 네.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리아 선생님이 알려준 기술들은 K 스마트시티 우수 기술들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먼저 지하철 타고 슝슝 이 기술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본 적 있죠? 네. 네. 어떻게 지하철 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카드를 찍는 곳에 교통카드를 찍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혁이 양손에 무거운 짐을 가득 들고 있다면 들어가기가 훨씬 힘이 들겠죠? 네. 그런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태그리스 게이트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태그는 교통카드를 냈을 때 삑 하고 찍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태그리스 게이트라는 거는 교통카드를 찍는 기능 없이 게이트를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통과하기만 하면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문이 스스로 열리거든요. 그러면 짐이 많거나 휠체어 타신 분들도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하철 타러 슝슝이라는 힌트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기 쉽죠? 네. 그럼 이번에는 부르면 오는 버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이 많이 멀다면 이동하기 엄청 불편하시겠죠? 네. 그런데 부르면 오는 버스는 주변에서 이런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곳을 모두 이렇게 거쳐가면서 노선을 변경해서 이동할 수 있는 버스예요. 우와.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원하는 때 이용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니까 기름도 적게 들겠죠? 네. 그래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랍니다.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신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버스가 자주 오지 않거나 버스가 있어도 버스 정류장이 먼 곳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 응답형 버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답니다. 네, 우리 지영 선생님이 지하철 타러 슝슝 그리고 부르면 오는 버스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줬죠? 네. 우리 이번에는 쾌적한 도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이번엔 선생님이 힌트를 주기 전에 이미 제목의 그림 속에 힌트가 있어요. 한번 골라봐요. 이건가? 이거? 오, 혹시 친구들 천재? 네. 맞아요. 자, 첫 번째로는 연기 대신 물이 나오는 버스. 두 번째로는 쓰레기를 골라주는 로봇이에요. 이어서 지영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럼 먼저 연기 대신 물이 나오는 버스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수소버스라고 하는데요. 수소버스가 일반적인 버스와 다른 점은 뭘까요? 물을 사용해서 가요. 수소버스는 물은 아니고 수소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버스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버스는 수소를 이용하진 않거든요. 보통 버스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휘발유. 기름. 그렇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다음에 움직이게 되죠. 기름을 이용해서 달리는 버스는 매연을 내뿜게 돼요. 여러분 도로에서 버스 뒤에서 시꺼먼 연기가 나오는 거 본 적 있나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수소버스는 수소를 이용해서 달리는 버스거든요. 수소를 이용해서 동력을 얻어서 버스가 달리게 되면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버스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기름으로 이동할 때는 연기를 내뿜지만 수소를 이용해서 이동하게 되면 물을 내뿜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매연은 공기를 탁하게 하지만 물은 깨끗하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해외 여러 나라에 이런 기술들도 수출하고 있답니다. 그럼 다음으로 쓰레기를 골라주는 로봇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친구들 분리수거 해본 적 있죠? 네. 분리수거 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저 있어요. 네, 소연이. 분리수거를 할 때 그 어떤 게 종이고 어떤 게 플라스틱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 박스 같은 데 보면은 그 테이프 같은 걸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그 페트병 같은데 라벨을 다 뜯어야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좀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리수거를 대신해주는 똑똑한 로봇이 있거든요. 이런 로봇을 AI 폐기물 선별 로봇이라고 해요. 우와. AI는 머리가 되고 카메라는 눈이 되고 로봇은 두 팔이 돼서 폐기물 중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종이 같은 걸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선별해낼 수 있어요. 우와.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훨씬 더 편리하겠죠? 네. 이렇게 스마트 도시의 기술들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깨끗한 공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인데 이런 기술들은 스마트 도시에서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맞아요. 이러한 기술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술들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이런 기술들을 우리는 포용을 위한 기술들이라고 합니다. 포용이라는 단어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편리하고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 도시들에서 포용을 위한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네, 지금까지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3교시에서는 안전한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멋진 기술 설명해주신 우리 지영 선생님께 박수!